이번에 유정주 의원님께서 아직 채 드라마 방영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드라마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가 문화를 향해 검열을 당연하다고 믿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조승래입니다. 저는 25일 날 그 국민의힘 과방 의원들의 그 성명을 접한 이후에 개인 성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숨길 수 없는 독재 DNA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다. 독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활용할 때 독재는 완성됩니다. 특히 소재와 주제에 대한 개입은 검열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독재자의 DNA를 물려받은 그 후예들이 다시 독재를 꿈꾸는 꿈틀거리는 욕망을 거침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독재 DNA,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공수처 미화 드라마라고 낙인을 찍고 방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괴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송사의 팔을 비틀 수 있는 일그러진 권력을 소유한 과방위원들의 겁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시대착오적 성명의 핵심은 이 드라마가 공수처를 미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2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방송 당시 탁 비서관이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사입 불어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KBS에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기괴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은 강렬한 무채색 기획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인 총천연색 흑백 화면이었습니다. 메시지의 힘을 살리기 위한 연출입니다. 국민의힘은 탁현민 비서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문화에 대한 개입이란 진정 어떤 것인지 성찰하십시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세월호 보도 지침을 내리면서 팩트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서는 무슨 권리로 특정 방송사에 심지어 방영도 하기 전인 드라마 프로그램 메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십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드라마를 두고 소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수처 미화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미화인지 아닌지 미래를 예단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생트집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과방위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시간에 특정 성향의 일간지 기사로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클릭 발휘하는 수많은 유사 언론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지원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가이질하지 않는다. 작가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재단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님의 문화정책 기조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구를 제가 속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러 번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입니까? 자율입니까? 간섭입니까? 또는 겁박입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부터 정하십시오.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공수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공수처의 공은 아시다시피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퍼블릭 마인드로 임하란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공수처의 공을 두려워할 공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당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공직을 잘 이행하시면 공수처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둑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관점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론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언젠가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란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근거보단 반복입니다. 독재 후예들에게 남겨진 독재 DNA가 있나 봅니다. 모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야당임에도 이러한데 이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들은 그들의 과거의 영화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독재의 추억, 12월의 쿠데타, 블랙리스트의 추억, 네, 패러디입니다. 드라마 철회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당이 독재 DNA의 성명은 마무리도 참 그들답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이번 공수처 소재의 드라마를 두고 독일 나치 선전상 괴벨스를 소환했습니다. 괴벨스는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지금 이 시대에 괴벨스의 말을 소환하며 주장합니다. 공수처 소재의 드라마가 마치 선동의 매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 혹은 대한민국의 7, 80년대처럼 영상을 국가 선전물로 만들던 시대로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제발 2020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당이 드라마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본 드라마가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해 선정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우겨대기의 안타까움을 넘어 안쓰러움까지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같은 논리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독재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탈함으로써 독재를 완성했습니다. 오히려 괴벨스가 2020년 대한민국 독재의 후예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